안녕하십니까. 신튜브 신혜식입니다. 예, 잠시 휴가를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바람도 좀 쐈는데, 역시 휴가는 말이죠. 정신을 맑게 하기도 하지만 이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좀 피곤하긴 하네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한밤의 토크 함께 하면서 정치권 소식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준석하고 윤석열 총장이 만났어요. 예, 만나서 호프를 마시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지 않다. 결국은 이제 단일화 또는 이제 입당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캠프를 또 새로 윤석열 총장이 정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번에 야권 단일화가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 우리가 패할 수뿐이 없잖아요. 야권 단일화 무조건 이뤄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입당보다는 단일화인데 윤석열 총장이 최근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입당 쪽도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상을 해보건데 입당은 안 할 것 같은데 단일화로 갈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가 좋았어요. 분위기가 나쁠 수는 없겠죠.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는데 어쨌건 지금 시점에 너무 빨리 입당을 하게 되면 중도를 끌고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분명히 됩니다. 예,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야권이 이제 경선 시작하면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 누구도 확답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아마 이번 선거는 굉장히 박빙으로 갈 거예요. 예, 민주당도 아주 철저히 준비를 할 거고 후보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도 지지자들이 이번엔 한번 이겨보자. 또 서울시장도 이겼으니까 이렇게 또 결집을 할 겁니다. 중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박빙의 선거가 될 수도 있고 맥 빠지는 선거가 될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중도를 끌고 오긴 좀 어려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넉넉하게 이겨야지만이 정권 교체를 통해서 권력을 조금 더 안정되게 다수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기긴 이길 텐데 박빙으로 이기게 되면은 민주당이 지금 거의 180석 국회 원내 과반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전국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대통령이 돼도 대통령이 아닌 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세력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통령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된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압도적 과반 이상 물론 과반이 돼야지만 당선이 되겠지만 50% 이상을 획득을 해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표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아야지만이 안정화된 그리고 개혁을 이루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서로 말이죠. 바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보니까 일단 먼저 윤석열 총장 소식보다도 윤석열 캠프가 새롭게 꾸며졌는데 이준석이 오늘 또 캠프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왜 얘는 이렇게 이 신사협정을 깰까 이런 부분이죠. 한번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이준석, 윤석열 캠프 가놓고 중립인 양 방송하고 있다.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상도덕. 얘는 장사하는 거니까 정치를 장사로 비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상도덕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가 25일 공개된 윤석열 전 캠프 소속 일부 인사들을 향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윤 전 총장 캠프에 참여하면서 시사 프로그램에 평론가로 출연해 윤 전 총장과
이 대표의 입당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에 대해 논평한 것은 기본을 어긴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기본을 어겼다. 근데 이준석도 이런 거 많이 했죠. 자, 이준석이는 이날 윤 전 총장 캠프의 인사 추가 영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유튜브에서 상품 광고를 할 때 본인이 협찬을 받았음을 알리고 방송하는 것은 기본적 예의라고 운을 뗐어요. 이준석이는 이날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특정 캠프 소속이었던 인사들이 중립적인 양 방송을 했던 것이라면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면서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항상 당 소속을 밝히고 누구 캠프에 있는지 밝히고 방송했다. 누구 캠프에 있는지. 근데 뭐 이준석은 나이가 어린 거에 비해서 이제 과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캠프 소속에 있든지 어떤 당에 있든지 뭐 그런 걸 밝히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밝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자, 그러면서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돕는 것을 당당하게 밝혔고 2017 당당하게 밝힌 게 아니라 이거는 준석아 자랑스러웠지. 너 아무것도 몰랐을 때잖아. 솔직히 누가 너를 그런 자리에 앉혔겠냐. 자, 그리고 2017년에는 유승민 후보를 돕는 것을, 그리고 2021년에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 있는 직함으로 당당하게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직책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는 당 차원에서 방송사 앞에서 중립과 객관성을 지키도록 요청하겠다면서 오늘 선임되신 분들이 언제부터 캠프에 일했는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자, 업계, 상도덕. 그러니까 지금 정치를 장사꾼에, 장사에 비교를 하고 있어요. 업계라고 하니까. 업계에서는, 왜냐면 이게 이제 언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한 잔을 윤 총장하고 먹고 나서 썼는지 좀 술이 취했나 봐요. 이미 다 알고 있다. 각자의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지금 채널에 의해서 윤석열 캠프 인사 둘이 양쪽에 앉아서 평론하는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는 말이다. 좀 기분이 나빴나 봐요. 통상 방송에서 특정 사안을 다룰 때는 서로 입장이 다른 패널을 양쪽에 각각 앉혀 다양한 의견을 내놓도록 한다. 사안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시청자가 두루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캠프 인사들이 그간 사실상 윤 전 총장 캠프와 가까이 지내면서도 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제3자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아마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이제 깐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은 그걸 또 알아야 돼요. 이준석도 방송 많이 했잖아요. 좌파들과. 근데 좌파의 입장하고 우파의 입장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았어요. 이준석이 방송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수 까고 민주당은 이해하는 척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이 오래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도 자기 때리는 건 싫었나 봐요. 자, 오늘 윤 전 총장은 이날 국민캠프라는 이름으로 대선 캠프를 재정비하고 새 영입 인사를 공개했어요. 상근 정무특보의 이학재 전 의원, 상근 정무보좌역의 하명우 국민의힘, 경기 광주갑 당협위원장, 상근 대외 협력특보의 김경진 전 의원, 청년특보의 장해찬 씨가 각각 선임됐다고 해요. 상황총괄부실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방송도 많이 했고, 기획실장의 박민식 전 의원, 박민식 의원도 뭐 신의 한 수 출연하고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대변인의 이두화 전 의원. 이두화 의원 좀 전에 전화 왔어요. 대변인 됐으니까 앞으로 협조적으로 잘 부탁한다고. 이런 거예요, 사실은. 대변인은 언론사, 방송사, 유튜브까지 다 전화해서 잘 부탁합니다 하는 건데,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각각 선임됐고요. 이로써 기존의 이상록 대변인에 더해서 4인 대변인 체제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이날 영입 인사 중
박민식, 신지호, 이두화, 이학재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 정당, 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의당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캠프를 이제 여러 가지로 정비하고 쫙 꾸린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저는 캠프 정비 좋고 그리고 소통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제 필요한 거니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캠프를 꾸리는데 이제 이준석의 기분이 나빠갖고 오늘 분위기 좋은데 말이죠. 상도덕, 업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조심하라는 거죠. 말조심. 이 말조심을 해야 될 텐데 윤석열 총장은 이걸 보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겠죠. 당연히. 어렵게 통합형 인사들 또 뭐 전문가들을 모셔놨는데 상도덕, 업계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저는 이준석이 말이죠. 언제 또 씹어댈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뭐 굉장히 서로 웃으면서 끝났다고 하지만 또 윤석열 총장이 이제 입당에 대해서 시간을 좀 끌면 또 난리를 칠 것 같고 인사들까지 캠프 영입 인사들까지 이렇게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한편으로는 이준석이 욕심이 좀 과하다. 뒤에서 유승민이 뻔뿌질을 하는 건지 몰라도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하여튼 자기 그릇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해서 통합형으로 좀 충실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정치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분란이 많겠다. 오늘 좋게 맥주 한잔 먹으면서 헤어졌는데 또 뒤통수 깐 거 가란 말이죠. 이런 게 정말 문제인데. 어쨌건 또 캠프가 보강됐는데 또 대외 협력이라든가 언론 관련 관계들 잘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말씀하시는데 입당은 좀 신중했어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입당 신중해야 돼요. 오늘 사실 휴가 갔다 와서 좀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하고 맥주 먹는 모습이 막 쫙 깔리면서 조만간 입당할 것 같이 보도가 나오니까 야 이것도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건 정권 교체해야 돼요. 저는 뭐 입당해도 좋고 입당 안 해도 좋은데 중요한 건 정권 교체죠. 근데 그 교체가 표를 왕창 받아갖고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참 야권 대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일단 장애에는 국민혁명당이 뭐 소수긴 하지만 힘을 모아가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혁명당 또 우리공화당 뭐 이런 정말 몸으로 또 열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전 국민을 포함하면 뭐 많다, 적다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문재인 정권 5년을 우리가 지켜왔던 거 아닙니까? 싸우면서 이런 이제 행동파들이 국민의힘 그리고 아스팔트 이렇게 쫙 뭉쳐져야 되는데 분열되게 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우파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저는 중도 문재인에게 돌아선 사람들 당연히 끌어안아야 되는데 집토끼 관리를 좀 잘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집토끼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 가화만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이 잘 돼야 밖에서도 잘 되는데 지금 집안이 위태위태해요. 위태위태해.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 이러다가. 물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4%, 5%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데 대선에서 박빙 상황이 됐을 때 이분들이 마음을 돌려버리면 문재인 정권 연장이 되는 거야. 근데 이분들이 물론 이번에는 정권 연장해야지 도와줘야지 하다가도 이준석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씨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걱정된다는 거야. 이준석이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울 텐데 지금 이준석이 그동안 우파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이고 그리고 저질스럽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까?
우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잖아요. 오늘 맥주 먹고 나서도. 이런 부분들 보니까 하여튼 참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맥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거 이겨야죠. 자, 오늘 뭐 사진도 나와 있는데 윤석열 총장 오늘 제목대로 한번 소식 전하면, 윤 여론조작 지시 관여했을 거란 주장, 이건 상식적이다. 특검 제기에 의한 야권 연대 촉구. 페이스북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댓글 조작 유죄 관련 여론조작의 유일한 수혜자인 문재인이가 억울하다.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억울하다고 말만 하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른바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문재인 본인이 여론조작을 지시했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라면서 특별검사 활동 재개와 관련 야권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문재인의 핵심 참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면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공약 내세운 거예요. 여론 조작 조사하겠다. 이거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거 전문가예요. 국정원 댓글 조사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런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윤 전 총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김 전 지사에 대한 확정 판결과 관련 천신만고 끝에 말단 실행자들의 책임만 간단히 물은 것인데 진실 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이다. 김정순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이 남아있고 고위공직자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이 거래된 정황이 있는데 왜 거짓말하고 있냐. 윗선까지 조사해야 된다 이거죠. 자, 뭐 이건 내용 다 아는 거예요. 앞서 문재인의 부인 김경숙이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한 대통령 지지그룹인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회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드러나 구설에 휘말린 바 있고, 김경수와 댓글 조작을 공모해 징역이, 하여튼 뭐 김경수, 이 드루킹 김동원은 공모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갖고 만기 출소했죠. 경공모 운영한 이 드루킹이 만기 출소했는데, 이렇게 서로 잘 알고 있던 사이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말이죠. 뭉뚱거려서 넘어간다.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조사하겠다. 이게 윤석열 총장의 생각인 거예요. 전 이거 아주 잘하고 있다. 결국 문재인 깜빵 가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런 부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고 또 캠프도 또 제대로 정비를 해서 제대로 된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어제 오늘 무지 덥죠? 무지 더워. 와, 장난 아니야. 운전하는데 자동차에도 온도 게이지가 있잖아요. 밖에 온도가 40도래. 와, 너무 더워갖고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못 봤던 그 지인들이 있어서 잠시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헤어졌거든요. 밖에선 있을 수가 없어. 뭐 휴가인데 휴가가 아니야. 이건 밖에 있으면 아스팔트 위에서 계란도 아주 후라이가 될 것 같아. 차 위에 올려놓으면 당연히 후라이가 되고, 그만큼 더워서 야외 활동은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하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다들 걱정이 뭐냐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나온 후보들 다 뭐 그럭저럭 마음에 드는데 국민의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분들 굉장히 애국보수들이거든요. 진짜 국민의힘 마음에 안 들어. 이준석 생각하면 짜증나고 재수없어. 이거 큰일 났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 거부 반응이 너무 심각하더라고, 다들. 이분들이 오늘 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했어요. 이제
야외에 이제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갖고 이렇게 그늘에서 얘기 좀 했는데 이분들 생각이 저하고 다 똑같아요. 예. 저하고 진짜 윤석열 오늘 나온 보도 이 드루킹 여론조사 이것도 잘한다. 예. 윤석열도 참 조금 더 세게 문재인하고 싸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면서도 뭐 특별히 어떤 다른 얘기는 없었는데 오늘 저 포함해서 4명, 4명이 있었는데, 이분들 말씀이, 이분들에게 요 4명 갖고 여론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반반이야. 최재형 감사원장 좋아하시는 분 반. 시중의 여론조사하고는 조금 또 이 애국보수 진영은 다른 것 같아. 최재형 감사원장 좋아하는 분 반, 윤석열 반. 그리고 저 포함해서 다 이준석은 싫어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 진영이 말이죠 대권으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분열과 혼란이 좀 더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준석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게 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저 여러분들 생각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거 잘 만나놓고 말이죠. 캠프 인사들을 업계에 있는 사람들, 상도덕. 겨우 이 정도뿐이 발언을 못하나 싶어서 말이죠. 나 참. 지금 민주당은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잘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준석이가 이런 거 제대로 짚어서 싸워줘야 되는데 어쨌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야권은 25일 5천년 역사에서 백제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를 전체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을 난타했대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SNS에 형수 쌍욕으로 무상연애 이제는 지역 갈등까지 부추겨 경선 후보가 돼보자는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면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저렇게 인생을 막 살아도 국민들이 찍어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문득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게 깠어요. 홍 의원은 좌충우돌 막 가는 인생을 살아도 일정한 팬덤층이 생겨나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다면서 그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우리는 참 좋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옛 백제 수도를 지었고 충남 공주 부여로 둔 정진석 의원도 견강 부회식의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면서 역사 공부 좀 하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내가 부끄럽다라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백제를 시원치 않은 어느 부족 국가쯤으로 여기는 이재명 지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빛나는 공주의 무령왕릉 등과 국립공주 부여 박물관을 한번 찾길 권한다면서 그리고 백제인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은 공주 부여 분들에게 사과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을 돕는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의 주장대로라면은 영남 후보를 제외한 어떤 후보도 당선될 수 없다는 논리다. 그 논리를 위해 삼국시대 백제의 역사를 소환했다면서 고맙다. 솔직히 천박한 역사인식을 드러내 주어서 네 천박한 역사인식 드러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깠어요. 근데 이걸 소개하는 이유가 이재명 까는 것도 있지만 보세요. 자, 홍준표 대표 아주 막 쌍욕, 무상연애 엄청나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정진석 의원, 그 김영환 의원 여기 이준석이 없어요. 이준석이 늘 보면 얘는 광내는 자리에는 있고 민주당 까는 자리에는 없어. 한마디도 안 해, 이런 거는. 대변인 발언도 안 나와, 이런 거는. 야당이 제대로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야, 이거 시원하다, 통쾌하다 말이지.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싸워줘야 되는데, 아니, 이런데 이준석 발언은, 없어. 얘는 민주당 간첩이야, 간첩. 진짜로. 민주당의 도움이
특급 도우미. 예? 그래서 진짜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총장이 입당하게 되면 이게 또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썬데이 타임즈 옥탑방 TV님 애국 구독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썬데이 타임즈, 예, 썬데이 타임즈로 바꾸신 것 같은데 내일 또 김경수 구속되는데 경남에 내려가시죠. 예, 저희는 뭐 휴가 기간이라 이 내려가게 되면 방송을 못 해갖고 그래서 옥탑방 TV 필요한 자료 화면 있으면 제가 내일 쓰기로 했거든요. 허락을 받아서 내일 좀 옥탑방 TV 운영자님 좀 감사하고 또 좀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급 도우미야 특급 도우미 이준석이가. 그리고 옥탑방 TV도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여간 또 그 다음 소식. 민주당은 지금 좋은 소식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김경수 얘기로 지금 또 김어준이가 또 꿀값을 떨었어. 흥분한 김어준, 김경수 재판에 개놈 새끼들 열받네. 이렇게 욕했어요.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재판부를 향해 개놈 XX들 갑자기 열받네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자, 김어준이는 2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다스베이다 영상에서 자, 김 지사에 대해서 저도 그 양반을 꽤 오래 알았다.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다.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건 장담한다. 장담하는 건 없어요, 세상에. 예. 그는 김 지사에 대해 만약에 잘못했다면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무죄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해요. 자, 방송 패널로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맞아요 라면서 대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었던 김 지사가 현역 의원들을 조심한 점을 언급하면서 드루킹을 조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역사에서 진실은 꼭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실 규명하자 이거야. 특검하자 이거야. 예, 윤석열이 특검한다니까. 예. 자, 김 씨는 선거는 사실상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어서 선거가 끝났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세요. 안철수가 될 뻔했어요. 안철수가. 예? 그 안철수를 공격한 게 드루킹 아니었냐고. 안철수가 37로 가면서 상승세를 타면서 문재인을 꺾을 수 있었는데 드루킹 나타나서 이미지 막 흐리게 해놓고 또 안철수 후보가 멘탈이 약해요. 보니까 그때는 그때 또 뭐 방송 토론회에서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서 멘탈이 나가버려갖고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로부터 안초딩이라는 놀림까지 받았잖아요. 이게 멘탈이 나가니까. 그게 다 드루킹의 여론조작 공작으로 멘탈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걸 거짓말하고 있어. 문재인이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안철수가 될 수 있었다니까. 그리고 또 반기문도 있었고 지지율이 문재인이 3위 2위 했어요. 3위 2위. 근데 이 드루킹 조직을 이용했기 때문에 자기가 당선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지. 이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반기문, 안철수, 홍준표까지 까면서 지지자들을 흡수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린 여론 조작을 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범죄자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 아닙니까? 문재인.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거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깜빵 가야 된다고. 왜 드루킹에 가서 허접한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시연했겠냐. 와, 그러면서 이 개놈들 진짜 열받네.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면서 이제 판사들을 욕하면서 비난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간이 지금도 TBC에서 서울시 돈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게. 방송심의위원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고명기님 감사합니다. 고명기님. 하여튼 이렇게 참 이런 인간이 말이지. 참 TBC에서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이 발언을 보고 조금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예, 물론 뭐 개입할 수 없는 부분 너무 알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뭐 김어준 못 자른다고 욕하지 마세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김어준 정말 꼴배기 싫어서 말이죠. 아, 짜증나 진짜. 그러나 야권이 단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교체로 가는 거,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근데 이제 요 광고 하나만 마무리 할게요. 광고. 예. 자, 지금 마스크 하루에 한 개씩 쓰세요. 이거 하루에 뭐 몇 번씩 쓰는 사람이 안 돼요. 이거 얇고 되게 좋은데 KF94 마스크예요. 94 마스크. 근데 여러분들 100장 드립니다. 100장. 근데 머그컵을 몇 개 드리냐? 2개 드려요. 그리고 면 마스크 UV 필터기는 여름에 그냥 마스크 쓰면 살 타요. 예, UV, 그러니까 햇빛 차단 기능이 있는 필터 기능이 있는 마스크까지 또 4장에다 수개표 마스크 2장, 6장 드리고 전자개표, 수개표, 이재용 석방 스티커까지 쭉 드리는데 저희가 100세트 한정이잖아요. 100세트 한정인데 그래도 이번에 신청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100세트 한정으로 했는데 이제 저희가 100개 정도 마스크를 구한 거예요. 요즘 마스크가 약국에서는 1,500원이야. 1,500원. 예. 휴가지 가면요. 심지어 2,0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그래. 안 두고 갔다가는. 예. 그러니까 마스크 사놓으시고 주변에 가족들끼리 많이 좀 나눠 쓰세요. 예. 맨날 썼던 거 면 마스크, 천 마스크 위험합니다. 예. 지금 우한 코로나 엄청 번지고 있어요. 지금. 예. 내일 좀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한 코로나 많이 번지고 있거든요.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크 꼭 쓰셔야 된다고. 또 게다가 지금 뭐 덥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마스크면요 숨 쉴 수도 있고 또 휴가철이라고 해서 어디 가시면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또 부닥쳐야 되잖아. 예? 근데 이 마스크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 100장 드려요. 100장. 예? 100장. KF 낱개로 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KF94 마스크 100장. 이렇게 다 드리니까 100장에다가 박정희 머그컵 2개, 수개표, 이재용 석방 스티커, 그 다음에 천 마스크 6장인데요. 지금 한 30개 남았대요. 30개. 빨리 지금 주문하셔갖고, 예, 100세트 중에 30개뿐이 안 남았으니까 내일 다 배송을 하려고 하니까요. 주문하세요. 010-5572-2283. 010-5572-2283. 5572-2283으로 연락 주시고, 저는요, 그리고 갈비 세트도 여름에 휴가할 때 꼭 가져가세요.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하고 갈비 여러분들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요 1회를 해야 돼요. 1. 예. 보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나가시기 전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